6월 달은 특별히 여러분 보셨겠지만 넌픽션에 대해서 4주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넌픽션이란 과연 뭐고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넌픽션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넌픽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리딩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은 또 어떻게 하고 넌픽션 리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리더들은 어떻게 과연 읽게 하는가 이런 세세한 방법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넌픽션은 과연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넌픽션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요즘 들어서 굉장히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넌픽션이 뭔가요? 그러면 일단 뭔지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죠. 오늘 주제가 그렇기도 하거니와 넌픽션이 뭔지 얘기가 돼야지 그 다음 얘기가 풀릴 것 같은데 넌픽션이라고 하면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픽션이라고는 아시죠? 픽션은 뭐지요? 만들어진 이야기의 허구예요, 허구. 그러면 허구에 그 만들어진 이야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나요? 어떤 걸 픽션이라고 얘기하죠? 예, 소설. 예, 소설. 또요? 시. 예. 또 다른 거는요? 플레이, 연극. 그런 것들도 다 픽션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픽션이라 하면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는 없었던 이야기. 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조금 더 상상과 창작을 가미하여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픽션이에요. 그쵸?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새로운 창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앞에 non이라고 붙은 non-fiction은 뭘까요? 현실적인 것. 예, 픽션이 아닌 나머지가 모두 non-fiction이겠죠. 꼭 말장난 같지만 사실 그 가르는 기준이 딱 거기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딱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인물이나 사건. 예, 그래서 위인전. 그렇죠? 그다음에 역사물 이런 것들. 역사물이 아니라 역사 내용을 기록한 기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넌픽션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어렴풋이 아시고 계시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첫 번째 그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The literature of facts예요. facts. 그러니까 모든 사실들, 팩트로 이루어진 문학의 장르라는 얘기죠. 그런데 literature라고 하면 또 이제 이거는 허구에 더 맞는 얘기 같은데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하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팩트에 근거를 둔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글을 쓰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즉, non-fiction의 목적,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왜 쓰여졌을까요? 기록. 예. 또요? 설명. 그렇죠. 기록, 설명. 또요? 정보 제공. 그렇죠? 또요? 하나가 더 무엇을 증명하거나 논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글들이 넌픽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애들 책에 논증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초등 레벨의 넌픽션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늘 주제에도 있습니다만 아카데믹 리딩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논증 그다음에 그런 증명, 설명 또 광고 부분도 전부 다 아울러서 넌픽션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the literature of facts. 두 번째는요. 넌픽션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informative text. 정보를 주는 텍스트인데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고 on topic이에요. 항상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글이에요. 제가 왜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데 처음부터 이 개념을 짚어가느냐 하면 아이들하고 나중에 리더를 읽으실 때 이 책이 넌픽션, 그냥 과학, 사회, 수학에 대한 얘기구나
끝이 아니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주제를 반드시 아이들하고 찾아내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접근을 하실 때 이 책은 무엇에 대한 거야? 이 책의 토픽이 뭐야? 라는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의에 informational 또는 informative text on topic 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보성의 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제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분야? Science, Social Science, Math, Fine Arts, the Language Arts 이런 부분에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로 Content Area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부분들에 속해 있는 Content Area의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성의 글들 하나의 어떤 정보성이라고 딱 제안하면 그렇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글들을 non-fiction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 사회, 수학, fine arts까지 이해가 됐어요. language arts. language가 들어가면 왠지 걔는 content area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현실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즉, 아이들이 또는 우리들이 현실 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틀이 되는 것은 다 content area. 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language arts라는 것은 language itself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부분 그 부분이 아니고 grammar, punctuation 그런 것들. 그러니까 language 자체의 틀, 형식을 가르쳐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language arts도 content area에 들어가요. 즉,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라고 배우는 과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글이 non-fiction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non-fiction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어떤 종류의 글들이? 지금 non-fiction 종류는 이런 거다. 전체적으로는 팩트에 근거를 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non-fiction에 그러니까 non-fiction이 들어있는 글이다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보시고 나누시겠어요? 첫 번째는 책이겠죠. 그렇죠? 책 말고는 신문, 또요? 잡지, 예. 또요? 그거 말고 또 있나? 또 뭐가 있을까요? 광고 전단지, 브로셔 같은 거요. 그리고 더 아이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메뉴판. 정말, 어머, 이런 소리가 나오실 정도로 그것도 non-fiction이에요? 그런데 non-fiction이죠. 그쵸?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와 거기에 대한 가격 정보가 나와 있는 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는 않죠. 정서적으로 거기서 터칭을 받는 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지는 글들. 자, 지금 쭉 예를 들었던 그 분야들이 전부 다 non-fiction에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틀로 쓰시는 거는 non-fiction reader 또는 챕터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non-fiction 글을 배울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책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non-fiction을 하셨으면 그것을 아이들 주변 생활에서 직접 확장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non-fiction 가르치시는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the literature of facts. 두 번째는 informational text on topics. 그런데 in science, social studies, math, fine arts, and language arts.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on-fiction을 볼 수 있는 책들, 그러니까 재료들은 책, 잡지, newspaper, 또 brochure, menu, advertisement, everything.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non-fiction을 일하는 그 큰 주제에 들어왔을 땐,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큰 틀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여러분 가진 핸드아웃에 2번 질문을 제가 여쭤볼게요. 픽션하고 non-fiction하고를 지금 제가 처음 이 세미나 가장 첫 부분에서 비교를 했었죠. 픽션은 허구다. 그다음에 그 허구가 아닌 나머지가 non-fiction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딱 슬라이드로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픽션하고 non-fiction을 비교해 보자고요.
어떤 게 도대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르쳐 줘야 되며 넌픽션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건데 픽션은 첫 번째 untrue story예요. untrue story. 그럼 넌픽션은 true story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그게 맞는 걸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질문만 하고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넌픽션이 굉장히 중요한 컴프레션 스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저의 세미나를 들으시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넌픽션 리스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큰 감동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죠. 넌픽션 리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말로 하는 넌픽션 텍스트를 들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스킬들,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스킬들이 아이들이 리딩 하는데 사용할 스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픽션하고 넌픽션을 비교해 보자고요 하면서 픽션은 untrue story라고 했고 넌픽션은 true story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 같으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compare and contrast라는 comprehension 스킬을 여러분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하고 하실 때도 이 책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compare and contrast 스토리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넌픽션에서 개구리와 두꺼비예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개구리하고 두꺼비를 딱 놓고 비교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적에 야, 2개 나왔다. 2개 비교해봐. 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것도 있어. 비교해봐. 같은 건 뭐야? 다른 건 뭐야?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표로 이렇게 딱 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게 뭐냐 하면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나름대로 도형화시키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비주얼화 시키세요. 오히려 이 슬라이드가 없는 게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표로 그냥 딱 던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겠지만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 종이에. 자, untrue story, true story. 그 다음에요. 픽션은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픽션은 이야기죠. 스토리이기 때문에 elements of story. 이야기에 요소가 있어요. 3가지가 뭐게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먼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이 떠올리시지 말고 조금만. 인물, 배경, 사건이에요. 인물, 배경, 사건.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 character, event, setting.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event 대신에 plot이라고 불러요. plot. character, plot, setting. 그 3가지가 픽션엔 있어요. 그쵸? 보통 스토리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넌픽션에는 걔네들이 있어요? 가끔 인물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나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세팅과 캐릭터와 그런 인물 분석이나 내용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elements of story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accurate information이 있어요. 아주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식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픽션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픽션에는 또 한 가지가 스트럭처가 있어요. 스트럭처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기승전결. beginning, middle, end.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beginning, middle, climax and end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초등 레벨부터 얘기를 하면 beginning, middle, end예요. structure. 글이 짜여져 있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위인전 같은 데는 시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시간별로 흘러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일이 발단이 돼서 전개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그런 스트럭처는 아니죠. 쭉 시대별로 그냥 연대가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는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스트럭처 대신에 글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비주얼 서포트가 있어요.
그럼 비주얼 서포트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진? 대표적인 게 사진이겠죠. 사진 외에. chart. 그쵸. 또요? graph. 그쵸. 그래프. 그리고 또요? 차트 하면 들어가기 다이어그램.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compare and contrast 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게 그려놓은 그 그림들. 벤 다이어그램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 도식. 그 다음에 또요? 뭐가 또 있어? 자꾸 물어봐. 그죠? 빨리 쭉 부르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non-fiction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네? 네? 지도. 그쵸? 지도. 그 다음에 또요. 제가 좀 전에 위인전 얘기하면서 뭐 크로니클 어쩌고 했는데 타임라인. 쭉 연대별로 가는 것. 자,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비주얼 서포트들이 다 뭐예요? 내용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non-fiction에서는요, 이 비주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주셔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그래프가 나오면, 야, 난 문과라서 이거 모른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프 딱 치워라. 그러시고서 이제 뭐 내용 갖고서 막 숫자가 나면 동그라미 쳐갖고, 아, 이게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한눈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 담고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참 싫지만 배웠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non-fiction 책을 볼 때 보면 반드시 이러한 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영어로 된 책을 볼 때는요, 영어로 그 쭉 내용들이 풀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딱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동시에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내용 이해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된 내용만 이해 잘 하면 안 될까? 이게 어디에 밑거름이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non-fiction 글을 써야 할 상황에서 에세이를 쓴다든가 또 학교에 쓰는 어떤 그 논문을 쓴다든가 페이퍼를 쓴다든가 할 때에 가장 자기 자료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래프나 차트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적절한 곳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겠죠.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non-fiction을 처음 배운 아이들은 이런 부수적인 자료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꼭 배워야 되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캡션. non-fiction의 그런 자료들 밑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간단한 말이 붙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고, 또 때로는 그림, 그러니까 실제 그 실화를 담은 그림들 있죠. 사진들. 그림이 아니라 사진들. 사진 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것과 본문 내용과를 연결을 시켜서, 아, 이게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식의 그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그게 이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non-fiction에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fiction에서는 그 대신에 아까 스토리 스트럭처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 fiction은 focus on, 죄송해요. from first page to the end.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야 되죠. 그쵸? 얘기를 읽어요. 예를 들어서 매직 트리하우스라는 책을 읽는다고 쳐요. 처음에 그 존이라는 애가 나무를 발견해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책을 펼쳤더니 글로 딸려 들어가서 어딘가를 막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간부터 딱 펴서 읽으면 얘가 지금 어디로 온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막 넘어가서, 아, 얘가 중세로 넘어왔군. 중세 어디야? 그럼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야 돼요. 픽션은. 그쵸? non-fiction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간부터 읽어도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non-fiction 책들, 여러분들 가장 잘 많이 보시는 잡지들. 그거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요? 안 그렇죠. 물론 미장원 가면 처음부터 읽지요. 이렇게 처음 첫 페이지 이렇게 해서 딱 침묵처럼 넘기면서 왜 안 넘어가 해가면서 이렇게 광고 되게 많네 이러면서 처음부터 쫙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에이 재미없어. 광고 너무 많아. 이래서 딱 뛰어넘어서 이번에 뭐 이민영이가 맞았네. 이러면 그 광고 읽고 어머 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러고선 또 다이어트 약이나 이렇게 뚝뚝뚝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가 지금 안 되시죠. 잡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책도 그런가. 넌픽션 책들 지금 저 뒤에 나중에 이따 가서 또 보시면 이 말이 정확히 와서 닿으실 텐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알서부터 뭐 개구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알서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를 차근차근 봐도 되겠지만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면서 뒷다리가 나와 앞다리가 나와 그 부분만 찾아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즉 내가 필요한 부분을 중간부터 읽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넌픽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럼 뭐 그게 뭐 중요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영어를 배우면서 넌픽션을 같이 배우니까 처음부터 읽는 게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후에 자신이 필요한 자기 분야의 전문 도서를 찾아 읽을 때 머릿말부터 다 읽어 나갈 필요는 없어요. 즉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페이지만 읽어서 필요한 정보만 취해가면 되거든요. 그 능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누구나 다 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다 할까요, 과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많이 자서 어른이 돼서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걸 배운 아이들은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저는 제 친구 중에도 숱해봤어요. 그 목차를 잘 활용을 못해서 굉장히 애먹으면서 앞으로 휙 넘겼다 뒤로 휙 넘겼다 이러면서 필요한 걸 정확하게 못 집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정말? 예, 정말. 그게 그래서요.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보고도 거기서 얻어내는 정보의 차이가 확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넌픽션은 어디에 네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는 그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픽션은 그 자체, 문학 자체, 랭귀지 자체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넌픽션을 할 때에는 컨텐트 에리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하고 랭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픽션과 넌픽션을 굳이 구별하라고 할 때 픽션을 가지고 아이들을 티칭하실 때는요. 대표적인 게 동화책, 픽처북. 한때 굉장히 붐을 이루었던 픽처북인데 이 픽처북을 처음 읽히시는 것이 넌픽션 읽히기 전에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바로 넌픽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의 한계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넌픽션 책들 많이 보신 거 되돌아 생각을 하시면 한국말로 된 책이든 미국말로 된 책이든 그러니까 미국말? 영어요. 어머 웬일이니? 영어로 된 책이든 보시면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죠. 왜? 전해야 되는 말만 딱딱 전해야 되니까. 거기에 수식어가 화려하면 내가 전해야 되는 말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단어만 딱딱 넣어서 간단, 명료, 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학은요. 그렇게 쓰면 안 팔리죠, 그 책은. 문학 자체는 감동을 주기 위함, 정서에 호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와 그 다음에 감정에 다가갈 수 있는 정제된 표현들과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언어, 타겟으로 하는 언어 자체의 맛을 거기서 느끼게 되죠. 즉, 아이들이 넌픽션을 읽기 전에 픽션을 반드시 같이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자체를 아이들이 일단은 영어 자체의 느낌,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라임북을 처음 많이 쓰지요. 한국말에도 요즘 랩하는 가수들은 라임을 참 많이 맞춰서 하지만 그리고 시에도 그런 맛이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국말은 라임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그 리듬, 인토네이션을 비롯해서 그런 게 높낮이가 많은 말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국어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아이들로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픽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영어 자체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랭귀지와 그 다음에 하나 더불어 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정서적인 터치를 반드시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책이든 영어로 된 책이든 픽션을 많이 읽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은 영어 자체, 타겟으로 하는 랭귀지 자체에 있어요. 넌픽션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다 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과 언어가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넌픽션이지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넌픽션만 읽히시서는 절대로 안 되세요. 그리고 많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저학년 넌픽션을 달라. 그거예요. 저학년 넌픽션을 달라. 물론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또 좀 하겠지만 저학년 넌픽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학년들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걔네들도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문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영문 넌픽션 책들은 너무 쉬워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읽을만 하구나 이러면 내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딜레마에 많이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학년 넌픽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학년에 혹시라도 북클럽이나 아니면 아이들 책을 읽기를 계획을 하시고 그걸 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은 반반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저학년은. 오히려 저학년일 경우에는 픽션적 비중이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준 3학년이요. 그 기점으로 해서는 넌픽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넌픽션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아이들 국어 배우는 걸 가만히 보세요. 2학년 때까지는 국어책 봐도 그다지 그렇게 막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쵸? 그냥 국어의 맞춤법과 물론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긴 했지만 국어 자체에 대해서 애들이 재미있게 느낄 만한 쉬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국어책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보면 수학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학습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3학년이 되는 순간에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4학년 되면 어머 어떡하면 저 소리가 나오게 확 어려워지잖아요. 즉 이제 점점점 지식 쪽으로 막 넓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지 단계가 이제는 지식 쪽으로 어휘를 넓혀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거든요. 성장 단계상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휘가 확 달라지면 내용이 확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영어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아이들 3학년, 4학년이 되면서부터 넌픽션이 막 강조가 되는 것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정보를 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하고 그 영어 수준하고 인지 수준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기는 일단은 레벨을 맞추실 때 영어 쪽의 레벨을 먼저 맞추시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책을 읽을 수 있을 우리나라 3학년 이상 아이들. 제 말 이해되세요?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후반부, 2학년도 1학기하고 2학기가 있잖아요. 2학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리딩 레벨 2.5 넘어가는 책들을 읽는다라고 하시면 넌픽션을 본격적으로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맛을 보여주시다가. 그거 어떻게 짜시는지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픽션하고 넌픽션은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렸고 어떻게 넣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픽션도 있고 넌픽션도 있고 막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왜 꼭 넌픽션을 읽어야 할까? 왜 넌픽션이 이렇게 날릴까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 심각하세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시잖아요. 자, 왜 넌픽션 그러나요? 여러분들 넌픽션 얘기를 막 들으신 게 한 2년이 채 안 되시지 않았어요? 그쵸? 한 1년 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신 게. 갑자기 왜 이렇게 넌픽션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왜 넌픽션을 읽어야 돼요? 아까 뭐 현실적인 얘기 막 했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 전에는요, 픽처북이랑 그런 챕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점에 나와도. 거의 그런 종류의 책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가끔씩 영어로 과학도 가르치면 좋겠다. 영어도 수학도 가르치면 좋겠다. 사회도. 이런 말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게 넌픽션으로 확 넘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학구적이야.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첫 번째 사람 눈에 책이 많이 보여야 일단은 찾게 돼요. 그런데 1년 반, 한 2년 정도 전부터 넌픽션 책들이 막 영어로 된 넌픽션 책들이 막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시작이 된 그런 일들을 좀 예를 들 수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부시가 들어오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No Child Left Behind 있었죠. 그게 어떤 정책이죠? 한 녀석도 남겨놓지 않겠다예요. 그렇죠? 어디다가? 뒤에다가. 어디 뒤에요?
즉, 그 학년이 나고자 없이 다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읽기를 시키고 읽을 수 있게 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게요? 성공했게요? 아니지,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시 행정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식으로 그렇게 딱 낙인 찍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어요, 사실은. 성공은 어떤 면에 성공을 했냐면 이민자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성공했고요. 실패는 전체적인 미국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학력 4학년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을 해서 그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그러니까 70, 80년대, 70년대 그때 아이들하고 비교를 딱 했더니 성적이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이다라고 했던 점수를 이룬 아이가 25%밖에 안 됐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학습 내용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그게 그냥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력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막 자성 소리가 나와서 했던 게 라이팅이 강조가 됐던 게 2년 반 전부터예요.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외국 학회를 가면 라이팅 하는 클래스는 빈 틈이 없어요. 막 교실 문 열고 저 끝까지 앉아있고 그래요. 애들이 읽기는 어떻게 읽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고 그게 하나가 딱 넘어가니까 뭐가 붐이 됐냐면 보캐블러리가 붐이 됐어요. 이제 읽고 쓸 줄 아는데 어휘가 딸려서 못 쓰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휘를 가르칠까 또 막 지금 한창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등장한 게 뭐냐면 보캐블러리가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넌픽션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어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를 잘한다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좀 우리말로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유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어휘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식한 정도의 레벨이 되려면 어떤 분야의 구체적인 어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은 어떠어떠한 게 굉장히 적합하고 또 아이들의 뭐에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고 제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너무 좋아란 말이 틀렸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휘가 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넌픽션이 같이 확 중요하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 거의 모든 출판사가 픽션의 비중을 확 줄이고 다 넌픽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영어 책을 들여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넌픽션인데 마침 그때 요구가 뭐였냐면 과학도 사회도 수학도 다 영어로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 책이 확 소개가 됐어요. 영국도 다르지 않아요. 영국도 책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레벨을 다시 가이디드 리딩 레벨을 다 나누면서 이제 보시면 핑크 A, 핑크 B,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어느 한 출판사가 만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통일돼서 써요. 모든 출판사에서 그렇게 레벨을 나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리딩 실력을 올리려고 하면서 하는 게 반드시 픽션과 넌픽션 페어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앞에 건 싹 빼고 넌픽션이다, 야 만세 이렇게 하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잘된 면도 없지 않아요. 영어책 맨날 남들 읽고 이게 미국 애들 진짜 읽는 책이야? 이래가면서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 읽었던 책에서 정말 미국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바로 그 텍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히려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넌픽션이 등장을 해서 첫 번째가 강조가 됐고, 두 번째는요, 시험이 다 바뀌었어요. 어떤 시험이? IBT가 첫 번째 바뀌었죠. 그다음에 SAT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는 미국 대학 안 갈 건데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왜요? 그 두 개 시험이 바뀌어버리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수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나라에서 내는 시험 틀이요, 항상 모델로 하는 것이 SAT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온다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문제 유형을 만들고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넌픽션 비중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시장에 가장 앞에서 선도하는 게 토플이죠. 토플 내용이 전부 다, 지문이 전부 다 싹 다 넌픽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지문에 대한 문제를 낼 뿐더러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서는 막 리딩, 스피킹, 라이팅 섞어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넌픽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넌픽션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넌픽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는데 그냥 뭐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 그때 그런 책을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스킬을 잠깐 말씀을 드려서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스킬이 이거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읽을 때 어디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찾아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아이들 레벨로 넌픽션이 강조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아카데믹 리딩에 대한 아카데믹 리딩 어빌리티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조기 유학을 가서 아주 어려서 가서 영어를 뭐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중학생 이상, 중고등학생 이상 돼서 유학을 가서 있는 친구들, 특히 대학생 이상 돼서 가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느 분야에서 고민을 하게요? 영어 쪽만 놓고 생각할 때.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리딩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리스닝이랑 스피킹 같잖아요. 그런 라이팅도 물론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라이팅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리딩에서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면 한 6개월 살았더니 말은 되는 것 같다고요. 말은 좀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고민을 해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막 영어 시키면 코스북에서 나오는 표현 그대로 외워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적절하게 또 표현도 해요. 거기다 탁 써먹을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요, 실력이. 그다음에 안 자라요, 그 위로.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리가 나올 만큼 잘 안 자라서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데 똑같아요. 거기서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냐면 인풋, 첫 번째 인풋인 리딩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어 외우면 되지. 단어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어떻게 갖고 올 건데요? 다 외워요? 그럼 그 단어를 어디다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어떤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어휘를 많이 가지고 와야 실제로 써먹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해결이 되면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유학생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리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다른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리딩 스킬을 가르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보고 그런 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대학생이 돼버린 사람들은 리딩 스킬을 배울 시간이 없이 커버렸어요. 지금 물론 배워도 늦지 않겠지만 그거 배워가면서 자기 전공을 하려니 힘들죠. 그래서 아마 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은 제가 많이 드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 3권 던져주고 일주일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책 껍데기만 보다가 일주일에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읽고 싶었다고요. 그러지만 머릿말에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른손은 연필, 왼손은 사전. 그래가지고 밑줄 그어가면서 막 이렇게 찾잖아요. 단어 써놓고 일단 단어 다 찾고 해석하죠. 그렇게 머리만 해석하면 일주일 다 가요. 그쵸? 근데 그런 전공 서적들은 넌픽션 책들이죠. 그거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하고 거기를 딱딱 읽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만 집어냈으면 그 책 다 읽어요. 미국 애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 두꺼운 책을 세 권을 일주일 다 읽을까요? 안 그런다고요. 딱딱 중요하게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학 때 경험 있지만 전공 서적 나눠주고선 한 학기에 몇 권 읽고 거기서 페이퍼 내라 그러면 물론 짜집기 하느라고 그랬긴 했지만 쭉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막 찾아내서 읽어서 가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전 안 그랬어요. 그게 스킬이에요. 잔머리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 안 읽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읽긴 읽되 각각의 무엇이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은 그게 힘든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그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넌픽션을 가르치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럼 넌픽션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물론 얘기를 쭉 했지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리딩 레벨하고 관심사, 즉 인지 레벨하고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제가 넌픽션을 잘 읽었을 때 얻어지는 장점으로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그 밑에 있는 기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위에 얹어지는 것이고, 자 그럼 또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리딩 레벨하고 인지 레벨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막 자라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어요. 근데 영어는 4학년, 5학년, 6학년만큼 안 자라주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에서 막혀버리니까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래 영어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리고 영어책을 읽으라고 막 시키기에는 또 뭐가 안 되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되게 바쁘잖아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내용도 따라가기가 지금 바쁜데 그거 갖고 책까지 다 읽으라고 하기엔 물론 읽혀야 되지만 그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맨날 쩔쩔쩔쩔 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 부분 생기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절대적인 영어력이 부족하니까 학년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컸는데 보니까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영어 실력밖에 안 돼요.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실력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주면 좋지만 그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걔네들 가지고 2학년 책을 읽힐래니 6학년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해요. 걔네들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괴롭고 내가 왜 있나가 문제가 되는 아이한테 갑자기 개구리가 알서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갔다 그러고 또 픽처북 수준에서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클릭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내가 영어니까 참지 정말 유치하다 이러면서 도무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어 책이 세상 제일 재미없는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코스북이잖아요. 코스북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에서 Is it pink? Is it red? 이러고 있는데 내가 못 살아. 그냥 스펠링 못 외워서 맞으니까 막 보는 거지 그게 재미있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넌픽션이에요. 물론 개구리가 변하는 건 재미없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나 스페이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뭔가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 행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런 게 나오고 이러면 자기의 충분히 만족은 안 돼도 약간 챌린징하게 느끼고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걔네들하고 할 때 이제 보면 지금 보실 책 중에 하나인데 Fins, Wings and Legs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날아다니는 동물, 다리 달린 동물, 수영하는 헤엄치는 동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6학년 아이가 만약에 그걸 그냥 한글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날 바보로 하냐 그러겠죠. 아니 딱 보면 몰라? 그래서 날개짓 날고 지느러미에서 헤엄치는 거 그걸 몰라?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있으면 거부감이 훨씬 덜해요. 개구리는 왜 별로냐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모든 책에 개구리가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커버에도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를 들어가요 올해. 걔는 개구리 딱 보는 순간 나 저거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슨 얘기 나올지 알아 할 정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거 말고 정말 넌픽션 주제가 다양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거는 그 자체로 그냥 만족을 조금 해요. 그러나 6학년을 2학년 수준에 맞추시기보다는 영어 수준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약간은 높이셔도 돼요. 왜냐하면 넌픽션 자체가 영어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넌픽션 문장은 아까 뭐라 했냐면 간결하다 그랬죠.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장 자체가 쉬워요. 그러면서 다루는 내용은 약간 챌린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챌린징하냐면 단어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단어가 써있는 문장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넌픽션이 그러니까 외국어를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레벨 맞추기에 용이해요. 바트, 픽션도 꼭 같이 가셔야 돼요. 그건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얻으실 수 있는 건 라이팅의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이 고민하시는 것, 저도 역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팅이 도대체 안 늘어요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아이들하고 하실 때? 아니, 내 라이팅 말고요. 아이들 라이팅이요. 아이들 라이팅이 어느 순간에서 딱 일정량이 되면 양도 안 늘고 문장 수준도 그냥 그런 경험 없으세요? I like 뭐뭐뭐, I want to play games. 거의 그런 수준. 뭐 하고 놀았니? 그러면 게임. 그럼 게임하고 놀았니? 그럼 써봐. I like games. I like to play games. 뭐, 또, 나도 알지도 못하는 게임 써놓고, I like this best.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서 한 페이지를 크게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딱 메꿔놔요. 그러면, 한 페이지 썼구나. 내용 읽어보면 똑같죠. 그런데, 이걸 잘 쓰는 아이들을 보면, 1학년인데 한바닥을 쓰는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사실 픽션으로 굉장히 바닥이 탄탄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라이팅을 좀 발전시킬 때 보면, 아이들이 늘 쓰는 글이 I like, I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탈피시켜 줄 수 있는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픽션은 샘플로 갖다 주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 문장들이 단순히 안 끝나고 길어요, 굉장히. 끊어서 보면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거의 구어체에 가깝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서 끝나 할 정도로 긴 것도 있어요. So that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자기 걸로 쓰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넌픽션은 일단은 문장을 간결히 가져오기가 쉽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형태의 문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책도 있지만 잡지도 있다고 했고 광고도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채용할 수 있는 장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example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픽션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휘 향상과 확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늘 쓰는 단어, 늘 쓰는 어휘, 아이들 어휘에서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대로 확장을 하려면 각각의 분야로 확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휘를 써야 되는데 한국말로는 2차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2차선을 써야 되는 말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장을 시켜주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 세 가지 큰 장점 위에서 이제 이런 게 몸에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위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넌픽션 안에서.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왜 넌픽션을 봐야 되고 무엇이 좋은지 정리가 됐어요.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아니에요? 지루하세요? 왜 이렇게 나른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제 목소리가 졸리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미나를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매주 금요일날 이 장소에서 했었어요. 하다가 한 1년 가까이 쉬었어요, 지금. 저도 다른 세미나는 계속 했었지만 이렇게 오픈해서 누가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갈 때는 해달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제가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가서 그냥 하고 오는데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정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막 신나고 막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처음이긴 한데 달아서 계속 할 때보다는 사실 말도 잘 안 나와요. 저 지금 굉장히. 그리고 좀 약간 떨려요. 그래서 되게 좋고 막 고향 돌아온 것 같아 좋긴 한데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막 노곤한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내가 1년 동안 이게 이렇게 됐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넌픽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3주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리딩, 라이팅, 그다음에 리더스 활용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넌픽션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캐폴딩, 그러니까 딱 범위를 정해주고 모델링을 해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넌픽션만이 아니라 픽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픽션 가르치실 때도. 여러분들 픽처북하고 갖고 티칭을 해보셨거나 리더스라고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픽처북으로 티칭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교육 방법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스캐폴딩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이가츠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아이가
이루어야 할 고울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와 하고 미리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5단어로 된 문장을 플루언트하게 읽는 거가 이번 달의 목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시연을 하는 거죠. 스캐폴딩. 범위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스캐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좀 더 깊이 막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딱 얘기를 하면. 즉, 넌픽션을 딱 그 아이 접했을 때 어떻게 넌픽션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건데 여기 포함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읽기 전, before reading 단계에서 어떻게 책을 프리뷰 할 건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넌픽션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Table of Contents. 목차요, 목차. 목차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지 않았어요? 애들 책 할 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아니, 애들 거 말고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목차 딱 보고 읽으세요? 다 보세요? 어떠세요? 목차를 꼭 읽으셔서 여기 이렇게 다 파악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딩 스킬을 잘 습득을 하신 거고요. 저는 사실 잘 안 그래요.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저는 일단 본문을 넘겨서 제일 첫 장부터 이렇게 넘겨가지고 목차를 보진 않고요. 대충 휙 넘겨요. 그래서 대충 뭐가 있구나 본 다음에 목차를 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했던지 간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가를 한눈에 쭉 파악하는 거.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전체 이 책 내용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게 자꾸 몸에 익어지면 나중에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두꺼운 전공 서적을 스스로 셀프 리딩을 하는 단계에 가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혼자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이거 꽂아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요. 넌픽션이 뭐냐? 아까 literature facts 뒤에 보이세요?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다음부터 크게 써갖고 올게요. 그다음에 primary purpose 첫 번째 넌픽션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providing information, explaining, arguing, and demonstrating. 아까 우리 어떤 게 넌픽션이고 써야지 목적이 뭐냐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정보를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왜 쓰냐고 넌픽션 책의 목적이 뭐냐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informational text on topics related to science, history, math, and fine arts. 그 다음에 책만이 아니고 브로셔, 아티클, 레시피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거 했었어요. 여러분 가지신 그 핸드아웃에 제 이메일 주소 있어요. 나중에 이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좀 쓰게 좀 시간 좀 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픽션하고 픽션은 untrue story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픽션의 non-fiction, untrue story, true story, elements of story라면 accurate information. 아까 다 얘기했던 부분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non-fiction이냐? 여기까지 우리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미국과 영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했었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시험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리딩 어빌리티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non-fiction을 했을 때 이점, benefits는 뭐냐고 했더니 리딩 레벨하고 인터레스트 레벨하고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providing examples of writing. 라이팅에 좋은 샘플이 된다는 거. 세 번째로 vocabulary를 확장하고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스캐폴딩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무슨 얘기 했었죠? 목차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읽을까에 대한 계략을 잡는다. 아이들한테 그냥 책을 읽자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돼요. 저도 아이들하고 많이 해봤었는데, 자, 목차를 펴자, 컨텐츠 펴자, 이렇게 하고 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보고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걸 보나 싶어서 딴짓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가 처음에 나오지? 뭐 잘 대답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여기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분이 처음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 눈에 있지만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써 있지요, 물론. 써 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해요. 그럼 첫째는 왜 스페이스가 언제 생겨났는가를 처음에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태양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생겨났는가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디지? 우주 중에서 어디지? 한국말로 영어로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때는 어디지?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건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솔라 시스템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혹시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치우시면서 그 다음에 솔라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온대.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지금 아이하고 뭐 하는 거냐면 책 전체 내용에 대한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픽션 경우에는요, 그림을 쫙 넘겨 보여주거나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 책의 내용은 뭘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림 스키밍 쭉 하면서 자, 이 그림은 뭐 같아?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나와요. 픽처 워킹. 그쵸? 그런데 픽션은 픽처 워킹을, 넌픽션은 픽처 워킹을 할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림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일단 목차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고학년일수록 더 워킹해요. 저학년은요, 그거 하자 그러면 막 딴짓해요. 자기네들은 골치 아프죠. 생각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그림을 그냥 쫙 넘기시면서, 이런 재밌는 사진들을 어떤 내용일까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셔도 돼요. 고학년들인데 영어 수준이 아직 안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해보실만 해요. 무슨 내용일까? 목차를 보고 이렇게 짚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before reading에서 이런 걸 스캐폴딩 하셨다면 during reading에서는 어떤 스캐폴딩이 가능할까요? 앞뒤 문맥을 봐서 무슨 뜻일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두꺼운 책을 단기간에 읽어낼 때 모든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꼭 모르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읽으면서 이게 키워드인가 아닌가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단어를 다 사전 갖고 찾는 애들은 절대로 그 능력이 생길 수가 없죠. 왜? 난 다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단어냐 아니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라면 접근이 돼서 절대로 그 의미로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걸 게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고 그걸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스캐폴딩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찾지 말고 일단 어떤 뜻일지 예측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분이 필요하시고 또 쓸 수 있는 거는요. 책을 읽으면서 during reading 동안에 정보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책에. 그런데 아이들 책은 리더스는 대부분 정보가 착착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읽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러나 처음 영어로 된 걸 접하는 아이들은 이 얘기도 그 얘기 같고 그 얘기도 그 얘기 같아요. 그냥 다 어려운 영어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딱딱 정보를 구획을 나누는 것, 카테고라이징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책을 읽기 전에 부제가 있다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자. 또는 그 부제가 없는 거라면 읽고 뭐에 대한 이야기였니? 그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짚어가시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파악해야 하는 것은 word by word가 아니고 문맥에서 중요한 부분이야라는 걸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가셔야 되고 또 하나가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셔야죠. 제가 아까 분명히 비주얼 서포트가 있을 때 그걸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자,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하니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러고서 그래프만 딱 떼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것은 책을 읽으시면서 책 내용과 그걸 같이 매칭시켜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 동안에 눈이 오는 양을 10년 동안 분석한 그래프가 들어있어요. 이거 실제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책에 나오는 논픽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불행 미국의 그 각 주를 비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제가 봤던 책은 알래스카였어요. 알래스카라는 주 하나에서 10년 동안 눈이 왔던 양을 쭉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은 그 내용이 몇 년도에 뭐가 갖고가 나온 게 아니라 몇 년도에는 세상 최고로 눈이 많이 왔고 어떤 때는 눈이 눈만 온 게 아니라 폭풍우 같이 눈보라가 몰아쳐서 그때 굉장히 피해가 컸고 뭐 이런 게 쭉 말로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근데 밑에 보면 그래프가 딱 나오면 10년 동안 눈이 온 양이에요. 그러면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랬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 여기에 나왔던 내용은 알래스카 주에서 이때까지 왔던 눈과 관련된 주 기록들이구나. 자, 이 기록이 여기에 한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 해가 언제라 그랬지? 예를 들어 이건 거짓말이지만 1978년이라 그래요. 그럼 1978년이구나.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1978년이 어디 있어? 찾으면 그때 그래프가 가장 길구나. 이게 그래 가장 많이 왔던 거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온 해는 어디니? 그렇게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본문 내용과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보여주시고 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같은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보지 않고 반드시 보고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스캐폴딩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가르치실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샥샥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버전이 안 맞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통째로 튀어나와버렸는데 그냥 양해하고 보세요. 첫 번째는 메인 아이디어하고 디테일 찾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거죠, 이거는. 비단 넌픽션뿐만이 아니라 픽션에서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만큼 글의 주제를 잡아내는 건 중요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디테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넌픽션에서는요. 각각 패러그래프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단계 아이들한테는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 나왔는지 잡는 정도로 가시면 되고 고학년이 되어서 점점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메인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순위 높아지게 되면 각 패러그래프마다 서포팅 디테일이 돼요. 그러면 각각의 그 패러그래프의 또 메인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이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큰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각각의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은 또 각각 단락의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다시 또 찾아야 돼요. 지금 3단계로 거쳐가는 거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 짧은 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나, 디테일을 찾아라 이러면 절대로 못 찾아요, 애들이. 그쵸? 디테일, 다 디테일인데. 디테일 해놓고 자세한 내용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몇 년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야? 라고 묻는 게 더 아이들이 이해가 빠른 질문이세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게 하시고 문장 길이가, 책의 길이가, 글의 길이가 길어질 때 확장해 나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시는 facts and opinions.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넌픽션을 읽다 보면 거의 다 facts가 나와요. 그쵸?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opinion을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죠. 특히 뭐 사설 같은 거. 사설은 대표적인 넌픽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의견도 있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게 팩트인가 오피니언인가를 구별하게 하는 능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comparing contrast. 아까 픽션, 넌픽션 이 슬라이드 없을 때 여러분하고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 중에서 비교할 대상이 생겼을 때 비교를 하는데 단순히 팩트는 이래, 픽션은 이래, 넌픽션은 이래 쭉 늘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어요? untrue story면 true story, story elements면 이쪽에 뭐예요? visual support. 서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단순 비교는 사실 할 수 있죠.
거기는 정보만 쭉 적어놓으면 그냥 비교. 근데 그건 진정한 비교가 아니라 그냥 리스팅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얘가 비교가 되는가를 찾게 하는 능력이 compare and contrast예요. 그다음 네 번째, author's point of view. 이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위인의 일생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해주려고 썼는지, 이런 목표들 있죠.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캐블러리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이 네 가지를 딱 뽑아놓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물론 픽션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넌픽션에서 특히나 강조되는 이유는 아카데믹 베이스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글을 쓸 때 꼭 써야 되는 스킬이에요. 아셨어요? 자,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을 썼다. I like to play games. My favorite game is 뭐가 있을까요? 요새 뭐더라? Sudden attack. 에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요새. Sudden attack. 그 다음에 I play very well. 이렇게 썼다 그래요.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없어요. 소재는 있어요. 뭐요? 컴퓨터 게임 서든 어택이요. 그런데 각각의 세 문장이 전부 다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쵸? 나는 게임 좋아해. 서든 어택이 제일 재밌어. 그 다음에 나 잘해. 거기는 메인 아이디어를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써놓고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리딩에서 이걸 메인 아이디어를 넣고 설명하는 디테일을 찾는 연습을 한 아이들은요, 뭔가를 자꾸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가르쳐 줘야죠.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가고 이게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걸 얘기하는구나가 틀이 잡혀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연습 안 해보고 나중에 쓰면서 근데 글에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 이게 얘기하면요 뭔지 몰라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죠. 말로 제일 네가 쓰고 싶은 게 메인 아이디어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디테일이야. 그런데 지금 한 것처럼 I like to play games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고 나면 네 글은 또 이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고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첫 번째 글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게 메인 아이디어고 디테일 스킬이고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그 장르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자신의 글을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한다거나 그렇죠? 설명하는 글을 분명히 쓰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게 팩트가 어피니언인지 구별이 안 되면은요. 다 섞어서 써놔요. 그래서 읽고 나면 이게 설명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꽃은 아름답다는 제가 늘 드는 얘기예요. 꽃은 아름답다는 팩트의 어피니언이에요. 팩트의 어피니언이에요. 어피니언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꽃은 대부분의 사람, 모두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팩트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들 경우엔 더 심해요. 아이들 중에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애 거의 없죠. 그럼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고 맛있다는 게 팩트인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쓸 때 그게 팩트인 줄 알고 써요. 그러나 아이들이 정작 라이팅 이제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굳어져서 가서 쓰잖아요. 이건 전부 다 너의 어피니언이지 팩트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받고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물론 어피니언을 쓰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에세이에서는. 그러나 어피니언을 하나를 두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팩트여야 돼요. 내 주장은 이래. 이런데 그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가 아니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건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런 전부 다 팩트가 와야 되거든요.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게 리딩에도 라이팅에도 중요하게 되는 스킬이에요. 세 번째, compare and contrast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 아이들이 페이퍼를 쓰기 시작한 때가 되면 반드시 대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건 나오게 되어 있고 특히 사이언스, 또 소셜 사이언스, 히스토리 이런 거 하게 될 때는 비교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의 무엇과 어느 시대의 무엇을 비교하라든가 이럴 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author's point of view는 내가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가 그냥 단순히 뭐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 토플에 나왔던 그 문제, 예로 제시됐던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1학년, 대학 1학년 신입생이 on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냐, off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냐, 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입장을 정하고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이 고수가 돼야 되죠. 고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쓰다 보면은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고 쓰는 경우가 흔해져요. 아니면 둘 다 틀렸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 지금 멀어져 있죠. 그러지 않게 하려면 일단 그래서 이 작가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라이팅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스킬을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까? 첫 번째는 스캐폴딩 해주고, 두 번째는 스킬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connecting reading and writing. 이제 라이팅에 대한 부분이 이제 3주째 있긴 한데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쵸? 어떻게 스킬을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더불어서 라이팅에 쓸 적에 주제만 딱 던져주고 쓰라고 할 때 참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실걸요? 몇몇 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제가 뭐냐면 너의 취미가 뭐냐예요. 취미라는 말을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거 아세요? 물론 넌픽션하고 좀 다르지만 얘기는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그 학원에서요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완성한다 그러면서 12개의 타이틀을 탁 뽑아내요. 주제를. 첫 번째 나 자신, 두 번째 my family, 세 번째 my school, 그다음 네 번째 my friend, 다섯 번째 my favorite season. 이런 식으로 나가다 꼭 나오는 게 한 10월 달쯤 가면 나오는 게 my favorite, my hobby예요. my hobby. 근데 애들이 되게 막막해해요. hobby가 뭐냐고. 여러분 hobby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저한테도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네가 공부나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하는 거야. 뭐 있어? 밥 먹고 TV 보고 애들 생활이 그렇잖아요. 나가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막 뭐 해야지 취미인데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주제로 그게 나온다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되게 좋은 선생님들만 계시나 보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주 광범위한 주제를 팍 던지면은요 아이들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게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제를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구체적인 걸 줄 거냐는 거죠. 아이들이 읽은 내용과 관계 있는 것. 제가 나중에 라이팅 시간에 아마 그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하긴 할 텐데 아이들이 읽은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주제가 아니어도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 것, 흉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넌픽션에서 리딩하고 라이팅이 같이 이렇게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넌픽션이 뭐고 왜 넌픽션 해야 되고 하면 뭐가 좋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는 게 넌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리딩하고 라이팅에서만 끝이 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오럴 랭귀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아이들만이 아니고 실제로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섹션이에요. 구두로 하는 이 말이 리딩하고 라이팅 넌픽션 리딩 앤 라이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올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질문을 해줄 것이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하면서 말을 풀어갈 것인가인데 그럼 뭘 하자는 거지? 지금 스피킹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리딩, 라이팅, 동시에 스피킹을. 그런데 스피킹 하면 어떤 게 탁 떠오르시냐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패턴을 골자로 한 그 회화가 딱 떠오르시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회화를 가지고는 뭐가 안 되냐면 디스커션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안 돼요. 디베이트는 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스피킹은 데일리 컨버세이션이 보다는 바로 그런 디스커션 디베이팅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 부분, 디스커션 디베이팅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넌픽션이죠. 그래서 물론 회화를 중심으로 한 스피킹도 가르치셔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스피킹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자꾸 말을 시키나? 이건요, 가르치는 사람 또는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틀만 아시면 사실은 되세요. 뭐냐면 질문 틀만 알면 아이들이 회화책을 통해서 문장 구조는 파악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문장에 적절한 대답만 하면 돼요. 자, 무슨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what happened예요. what happened. 질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야? 이 책에 나온 책 전체를 다 읽고 하시면 너무나 많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조각조각 나눠서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 부분에 있는 이런 그 그룹별로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What이란 말이에요. What is it about? What is this paragraph about? 그 질문이에요. What is about? What is this about? Sorry. 그렇게 그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은 뭐에 대한 얘기야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 조각조각을 봤잖아요. 각각 조각조각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what을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interpretation. 자, 각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한국말로 해석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리텔링이에요. 보통 스토리를 얘기할 때 리텔링을 얘기를 많이 하죠. 한 편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읽게 하시고 나서 비기닝, 미들, 엔드 순서를 따라서 얘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는 게 리텔링이에요. 그쵸? 이 책의 내용이 뭐였어?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두 번째는? 그래서 끝은 어떻게 됐어? 아이가 책에 나온 문장이 아닌 자신의 말로 되짚어 얘기할 수 있는 리텔링인데 넌픽션에서 리텔링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어? what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how and why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 왜 그런 일이 생겼어? 그 사람이 왜 전쟁터에 나갔어? 어떻게 돌아왔어? 이런 얘기들 있죠. 즉 거기에 물론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what이란 퀘스천을 물었을 때는 그 책은 예를 들어 남북전쟁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남군과 북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군은 왜 그랬어?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뭐에 대한 이야기야 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왜 그랬어? 어떻게 나가서 싸웠고 어떻게 이겼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기 말로 풀어내서 얘기를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킹이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죠. 뭐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됐어? 왜 가게 됐어?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지? 그런 질문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요. 이럴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야? war. 왜 전쟁이 났어? slave. 이렇게 단어로 대답하는 경우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complete sentence.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it is about a war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살을 자꾸 붙여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단순하게 대답하다 보면 지가 답답해요. 왜? 자기가 본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 뭔가를 추려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붙이게 돼요. 이거는 저희 아이하고의 경험이기도 해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말을 시키면 잘 말을 안 해요. 특히나 영어는 잘 안 해요. 한국말은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는 정말 말을 시키면 잘 안 해요. 뭐 읽었어? 이렇게 물으면 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책? 그러면 저 책.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제목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너 book 하는 시간에 제목 얘기하겠다 했더니 짧어. 이렇게 얘기하고 길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book 해도 좋으니까 I read book 이라고 하면 I read a book 이라고만 하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만큼 나가지고 북이나 아이레드, 북이나 뭐가 다르냐 막 그래서 3학년, 4학년 그때예요.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얘도 이제 무섭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죠. 컴플릿 센텐스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버릇이 되면 단어로 얘기하는 게 없어져요, 습관이. 그래서 평소에 마미 워터 그럼 꼭 워터 이렇게 얘기해요. 워터 이러던 것도 give me water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한 문장 다 얘기했네.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책 재밌어? 그러면 yes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책 어땠어? 이렇게 바꿔서 물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던 애가 하다못해 it's fun, it's interesting 나중에 그 책에 나왔던 단어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길진 않아요. 절대로 길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it's funny, it's very funny 되고 I like 뭐 어떤 part가 되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요. 지금요 더 얘기 안 해요. 사춘기 접어들어서 이제는 물어보면 이제 정말 딴방을 가버리죠. 그런데 그 친구 달라진 걸 어디서 느끼냐면 자기가 글 써놓은 게 달라져요. 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참 못하는데 글 쓰는 거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써내는 수준이 말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돼요. 그 문장 수준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글 쓰는 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물론 그 제가 했다고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가서 이렇게 배워온 것도 있지만 확실히 컴플릿 센텐스로 자꾸 하게 하면 글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건 꼭 같이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면서 스피킹이 같이 향상이 많이 돼요, 이거는. 제가 그 말썽장애 아이하고 해봤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보시면 inventing.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그 inventing인데 인벤팅은 말하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데 라이팅은 혼자서 머리 박고 자기가 생각해서 쓰는 거죠. 여기에서 오럴 랭귀지를 염두에 둘 때 인벤팅은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단계에 스스로 남을 인터뷰하거나 디스커션하거나 이런 부분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디베이트까지 하자 그러면 너무 디맨딩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어 수준이 높지 않은 친구들, 미국 기준 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책까지를 읽는 그 낮은 레벨 단계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디베이트 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이것도 맞고 사실 저것도 비슷그림 이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TV 시청 시간을 줄여야 되나 그런 주제를 딱 줬다 그래요.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 양심적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네 그 진정은 안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시키면요 왔다 갔다 해요. 줄여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착한 어린이고 싶어서 줄여야 된다, 공부해야 되고 눈도 나빠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슬쩍 얘기하다 보면 그 좀 재밌는 것도 많고 얻는 정보도 많고 이렇게 몇 개씩 빠져요. 정보가 많으니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베이팅이 어렵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 저학년 단계에서는 디스커션하고 프레젠테이션 정도, 그 다음에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한 인터뷰. 인터뷰는 아이들이 코스북에서 배우고 있는 스피킹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나오는 상황을 만나기가 거의 어렵죠.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활용해서 옆 친구를 인터뷰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말을 자꾸 시키시라고요. 그 방법들은 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더 팁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라이팅 할 때 아마 제가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는 뭐냐면 읽고 말하고 쓰기예요. 읽고 말하고 쓰기. 그 3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를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끝일게요. 도대체 넌픽션이 뭐고 왜 해야 되고 어떤 점이 좋고 뭐 스피킹, 라이팅 어떻게 연결시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카데믹 리딩. 그쵸? 그 부분인데요. 이걸 하려면 아까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예요. 보세요.
using the table of contents. 아까 스캐폴딩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컨텐츠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Sizing up a book.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책에 대한 내용, 볼륨을 생각하고 아 이게 내용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finding out how the book is organized.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checking for keywords.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어야 아카데믹 리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making questions. 이 부분은 뭐냐면 물론 뒤름 리딩 동안에 questioning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했나? 이게 이런 뜻인가? 스스로 셀프 퀘스처닝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퀘스천은 그게 아니고요. 특히 넌픽션일 때는 각 문단에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그것을 찾아내는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요. 주어진 문제를 풀어는 봤죠. 끝내라고 제가 알람 맞춰놓은 거였거든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세요?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잘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문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 같은 무슨 문제 낼까를 생각해서 내보면 공부가 가장 잘 정리가 되거든요. 넌픽션은 지금 정보, 지식을 가져가는 글이죠. 즉 거기에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3개 또는 5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학년의 경우에는 각 서브타이틀별로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중요한 게 뭔지를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치사한 애들은 이제 디테일을 내죠. 몇 년도에 그렇게 됐게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기네 재미고요. 너무 그렇게 문제를 내면 그거는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큰 줄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게 아이들하고 학원 선생님이라면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엄마랑 하신다 그러면 엄마가 한번 문제를 대신 풀어봐 주기도 하죠. 매번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엄마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용을 아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한번 가지게 하시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Summarizing the key information. 이거는 맨날 근데 또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책에 문제를 만들려고 하실까봐 제가 이거 한 마디 더 넣은 건데 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서머라이즈를 하게 하시고 요 문제 만들게 하시고를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나 이런 걸 보고 키워드를 찾지요. 그럼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일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단어를 놓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붙여서 서머라이즈를 하게 하시는 건데 요걸 라이팅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시트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뭐냐? 이제 오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마지막에 using index. 3번째까지는 그런 대로 어떻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덱스요. 책 뒤에 있는 인덱스를 찾는 경우가 참 많이 드물죠. 우리가 급하게 뭘 찾을 때가 아니면 잘 안 쓰는데 나중에 아카데믹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고학년한테는 인덱스를 찾는 법도 꼭 가르치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슬라이드는요. 이거는 제가 앞에 했던 거라 그냥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하고 넌픽션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질문까지는 사실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큰 5가지 질문들 뭐냐면 네가 이 주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야? 2번째는 토픽이 뭐야? 그리고 3번째는 토픽에 대해서 주고 있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설명이 돼 있어? 이런 거요. 스페이스면 스페이스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 이런 거 있죠. 토픽은 스페이스지만 인포메이션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작가가 왜 이걸 썼대? 스페이스에서 알려주려고. 그렇지. 그래 맞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이해가 되니?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에요. 지금 보면 이 5가지가 앞에서 쭉 했던 거에 대한 설명들이죠. 사실 이 질문이 딱딱하고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이들 수준에 고려하셔서 이 내용이 담긴 쉬운 문장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넌픽션을 전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왜 하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막 바쁘게 막 달려왔는데 내용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나가시다 보면은 뒤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넌픽션들을 담은 책들이 있는데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컨텐츠를 그 테이블 컨텐츠 있다더니 이거구나.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이런 질문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정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책을 사서 가시라는 게 아니라 가서 넌픽션 텍스트를 한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설문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거 메꾸셔서 저쪽 뒤에 테이블 위에 놔주시면 저희 쪽에서 아마 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책을 드릴 거예요.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추운 날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